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강의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1등급 페이스메이커 조명훈이고요. 자, 9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5번째 5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자, 38번 문제부터 볼 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체적으로 문제들은 평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간중간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좀 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해설을 할 이 5부에서는 지난 3부에서는 제가 어휘 문제가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5부에서는 38, 39번 문장 삽입 유형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하기에 앞서서 문장 삽입 유형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지 그걸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자, 문장 삽입 유형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한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단어만큼은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변곡점이라는 건 뭐야? 뭔가가 이제 바뀌는 지점이잖아요. 그 변곡점에 삽입할 문장을 넣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삽입할 문장이 변곡점에 해당하도록 문제를 출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 오늘 푸는 문제들은 전부 거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뭐랄까요, 어떤 전형성에서 조금 벗어난 문제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변곡점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변곡점이 아닌 경우, 그렇죠? 요 두 개로 좀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유형을 풀 때는 일단 삽입할 문장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삽입할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이 들어갈 자리가 변곡점이구나, 아니면 변곡점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변곡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역접의 변곡점인 경우가 있고 순접의 변곡점인 경우가 있어요. 보통 역접의 변곡점인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접속 부사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however라든지, 뭐 but이라든지, 뭐 still, 혹은 뭐 even so,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에 자주 출제가 되는 접속 부사란 말이죠. 역접으로 이어줄 때. 자, 즉 역접이라는 건 뭐예요? 글의 방향성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그쵸? 요 문장을 삽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순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일치해요. 근데 같은 방향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순접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첨가의 순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대표적인 접속 부사로는 also가 있고요, in addition이 있습니다. 그쵸? 뭐뭐에 더해서 첫째로, 둘째로 라고 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EBS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의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 세 번째 장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장점이라는 방향성은 일치하지만 첫 번째 장점과 두 번째 장점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내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향성은 일치하되 내용이 달라지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접속 부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역시나 변곡점이 돼 순접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변곡점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것이냐? 변곡점이 아닌 경우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순접의 접속 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예요. 이를테면 어떤 순접의 접속 부사를 포함하고 있냐면 for example이나 아니면 in other words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예를 들어 달리 말하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이 표현들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건 앞뒤 문장이 사실상 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같다는 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쵸, 같은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걸 찾기도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in과의 접속 부사들 있죠. 뭐 as a result라든지 아니면 뭐 thus라든지 therefore라든지 이런 애들, 그쵸? 걔들도 큰 틀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변곡점이 아닌 거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체로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예 이 뭡니까? 접속부사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 접속부사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대체로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런 경우, 변곡점이 아닌 경우에는 지시어를 근거로 주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요걸 잘 보셔야 합니다. 즉 문장, 삽입할 문장 안에 지시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문 안에 있는 지시어를 통해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자 문장 삽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바로 뭐야? 변곡점이란 단어야. 그래서 변곡점에 해당하는 경우와 변곡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두 개로 지금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38번을 보시면 자, 삽입할 문장 일단 쓱 보면요. 어차피 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앞뒤 맥락이 잘려진 상태에서 우리한테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냥 삽입할 문장의 성격만 빨리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쵸? 보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for example이 나오고 있잖아. 예컨대 라고 지금 나온다는 거는 앞에서 일반화된 내용으로 같은 내용이 있었겠구나. 이 뒤에는 이걸 구체화시킨 내용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일단 그 정도 확인하시고 자 1번부터 보죠. 1번 앞에부터 자, interest in ideology in children's literature arise from a belief that 이라고 나옵니다. 자, arise from 이라고 하게 되면 뭐뭐로부터 생겨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에가 결과, 뒤에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이 아동문학에 있어서 뭐에 대한 관심? ideology,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관심은요 이런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떤 믿음이냐면 이때 대승 동격이라고 보셔야겠죠. 자, 아이들의 literary text, 그쵸? 아동용 아동문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동문학이라는 것이 문화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and of massive importance라고 지금 되어 있죠. of importance라고 하게 되면 important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 문학에 있어서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다소 좀 추상적인 내용이죠. 자, 1번 뒤를 볼게요. Perhaps more than any other text, they reflect society as it wishes to be, as it wishes to be seen, and as it unconsciously reveals itself to be, at least to writers 라고 되어 있죠. 자,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도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교급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비교급 된 any other 지금 복수명사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비교급이지만 최상급의 의미로 보셔야 돼요.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도 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they가 가리키는 건 뭐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바로 앞에 있었던 아동문학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동문학은 어떻다? 사회를 반영합니다 라고 지금 돼 있죠. 그죠? 사회를 반영하는데 어떻게 반영해요? As it wishes to be. 이시 가리키는 건 society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어떤 형식으로 반영을 하고요. 아니면 as it wishes. it 역시나 society라고 보시면 되겠고 as it wishes to be seen. 사회가 비춰지길 바라는 형식으로 어떻게 아동문학에 반영이 되고요. 그렇죠? And as it unconsciously reveals itself to be. 이 사회가 무의식 중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어떻게 아동문학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라는 거죠. 최소한 작가에게는 그러하다라고 돼 있는 거야. 지금 말이 좀 많이 어려운데요. 어쨌든 아동문학에는 어떤 사회상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의미 정도로 봅시다. 오케이? Clearly, literature is not the only socializing agent in the life of children, even among the media 라고 돼 있죠. 명백히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명백히, 그쵸? 명백히 literature. 자, 이 문학이라는 건요. Not the only socializing agent. 어떻게 유일한 사회화를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In the life of children. 그쵸? 이 아동 문학이라는 것이 유일하지 않아요 라고 지금 돼 있어요. Even among the media. 자, 미디어를 잘 보셔야 하는데 자, 미디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뭐 언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 의미는 매체입니다. 매체. 그래서 뭐 유튜브도 미디어일 수 있고요. 책도 미디어일 수 있고요. 그렇죠? 어떤 우리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하는 어떤 도구,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 미디어들 사이에서 리터처가 유일한 게 아니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돼? 리터처 외에도 다른 어떤 뭡니까? 사회화를 위한 다른 미디어가 있을 수 있어. 아이들을 사회화를 시켜주는 데 있어서 문학 말고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re is however. 자, 그러나 상당한 정도의 뭐가 있어요? 소통이 있습니다. 뭐 사이에? 이 두 가지 미디어 사이에. 자, 요런 거 잘 보셨어야 합니다. 얘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였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시어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지시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this나
대시나 서치 같은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모두 더, 그쵸? 정관사 더도 이 문장 삽입이나 혹은 뭐 글의 순서 같은 데서 얼마든지 단서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활용하기는 쉽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바로 그러한 두 개의 미디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앞에서는 지금 뭐만 지금 나왔어? Literature라는 미디어만 나왔지 다른 미디어가 지금 소개가 안 됐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the two media, literature 외에 다른 미디어에 대한 소개가 중간에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쵸? 그럼 삽입할 문장을 보면 자 뭐라고? It is possible to argue that.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it은 형식상의 주어로 볼 수 있고 to 이하를 내용상의 주어로 본다면 이를테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대요. Today, the influence of books is vastly overshadowed by that of television 이라고 되어 있고 자 overshadow라고 하게 되면 뭔가를 가리다 잘 안 보이게 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obscure라는 동사나 혹은 eclipse라는 동사. 그쵸? 얘 가려서 잘 보이지 않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뭐 dwarf, 그쵸? 난장이를 뜻하는, 그쵸? 이런 동사들로 대체가 될 수 있어요. overshadow는, 그쵸? 그늘을 지게 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요. 그쵸? 얘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게 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쵸? 오케이, 요런 의미,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텔레비전의 영향력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즉, 이 문장이 앞문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지금 for example을 중심으로 지금 이게 두 개가 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앞문장은 문학만이 유일한 사회화의 도구가 아니야. 사실은 문학보다도, 즉 책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을 요새 발휘하는 게 바로 텔레비전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for example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활용하기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순접은. 자, 그래서 오히려 뭐를 더 잘 활용을 했어야 한다. 얘를 잘 활용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to media가 가리키는 건 결국엔 뭐겠어요? 북과 텔레비전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 두 개의 미디어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앞부분에서는 두 개를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그지? TV의 영향력이 책의 영향력보다 더 커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however를 중심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해. 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대립적인 것만은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쵸? 3번이 답이었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3번 문장에 있었던 interaction을 구체화시켜 준 게 4번 그리고 5번 뒤에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5번 문장이 뭘로 시작하는지를 보면 similarly로 시작하고 있어요. 보통 similarly는 예시 1과 예시 2를 연결해 줄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쵸? 자,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볼게요. 자, many so-called children's literary classics are televised죠. 자, 많은 이른바 아동 문학 그 고전이요. televised. 그쵸? TV화됐다. 그러니까 TV 드라마화됐다. 그쵸? 그 매체를 바뀌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소설 원작의 영화가 있기도 하고 소설 원작의 뭐 드라마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The resultant new book edition strongly suggests that viewing can encourage subsequent reading 이라고 돼 있죠. 그 결과로서 그쵸? 그 결과로서 새로운 책의 판본이 나오게 되면 우리한테 강력하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viewing, TV를 보는 것이 사람들한테 subsequent and later, 차후에 독서를 하도록 촉진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책과 텔레비전이라는 두 개의 미디어가 대립적인 것만은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어떻게? TV에서 독서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와 마찬가지로 Some television series for children are published in book form 이라고 돼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애초에 책이 원작이었던 것이 TV로 가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TV 시리즈를 원작으로 해서 그게 책의 형태로 나오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예시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둘 다 인터랙션의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삽입할 문장에 들어갈 곳은 바로 어디? 3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39번 문장 삽입 유형이 되겠고 역시 삽입한 문장을 보시면 여기서는요. 뭐 지시어라든지 접속부사 활용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어려운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뭐에 집중해라? 그치, 지시어에 집중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조차도 지금 지시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지문에 있는 지시어를 가지고 문제를 푸셨어야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볼게요. The United Nations asked that all companies remove their satellites from orbit within 25 years after the end of their mission 이라고 돼 있죠. 자, ask라든지 insist라든지 아니면 뭐 demand라든지 뭐 require라든지 뭐 요구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그쵸? 이런 류의 동사들이 나오게 되면 요청을 하거나 이런 류의 동사들이 나오게 되면 당위의 표현이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should 원형이 나오는 게 맞지만 지금처럼 생략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쵸? 자, 그래서 UN은 요청합니다. 모든 기업들이요, 그들의 위성을 없애라. From orbit. 그쵸? 궤도로부터 없애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Within 25 years after the end of their mission. 그쵸? 그 위성이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인공위성들 많이 쏘아 올리잖아요. 역할을 다 하고 나면 25년 내에 그 궤도로부터 걔들을 어떻게 없애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This is tricky to enforce죠. 자, tricky라는 거는 까다롭다, 까다로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가면 difficul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가 나오고 있어? 문제점이 나오고 있네요. 그쵸? though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쵸? 그러나 UN은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그거를 enforce 한다는 건 뭔가를 수행한다는 거죠. 그쵸? 실행한다라는 의미 carry out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뭔가를 그걸 실제로 수행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왜 그럴까? Satellites can and often do fail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위성이라는 것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 때때로 실제로 안 하기도 합니다라는 거죠. can이라는 건 가능성을 말해주는 거고 do는 실제로 그러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 자, 1번 뒤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to tackle this problem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앞 문장에 있었던 문제점을 받아준 게 this problem이 되겠고요. 자, tackle이라고 하게 되면 tackle은 뭐 우리 축구할 때 태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소하다라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결하다, 해소하다. 그렇죠? 오케이. 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several companies around the world, 자, 전 세계의 몇몇 기업들이요, have come up with novel solutions. 그쵸? 드디어 뭐가 나왔어? 새로운 해결책이 나왔네요. 맞죠? 오케이. 해결책이 나왔다. 자, 그럼 이 해결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서 구체화가 되겠죠. 그쵸? 아니나 다를까 these includ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봐야죠. these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novel solution을 가리키는 걸 테니까 이번 앞뒤의 문장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이런 해결책에는 몇 가지가 있네요. 그쵸? 일단 removing dead satellites from orbit and dragging them back into the atmosphere where they will burn up 이라고 돼 있죠. 일단 죽은 셀라이트니까 이제 수명을 다한 거겠죠. 수명을 다한 위성을 없앱니다. 뭐로부터요? 그쵸. 그 궤도로부터 궤도 밖으로 걔를 빼내고요. 그리고 dragging them back into the atmosphere. 그쵸. 대기로 걔들을 다시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그 대기 중에서 they will burn up. 그쵸? 다 타버리게 된다. 제거를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쵸? 이게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ways we could do this include using a harpoon to grab a satellite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요. 그쵸. this가 가리키는 건 그 앞에서 나온 해결책. 그쵸? 그 해결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더 구체화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이 있다. 몇 가지가 나오고 있죠. using a harpoon입니다. 작사를 이용해서 샌들라이트를 잡고요. catching it in a huge net이죠. 혹은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그것을 커다란 그물 안에 넣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using magnets to grab it. 그쵸? 어떤 자석 같은 걸 활용해서 그걸 잡기도 하고, 심지어는 firing las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를 쏘기도 한대요. to hit up the satellite. 그쵸? 그 satellite의 그 위성의 열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쵸? 온도를 높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increasing its atmospheric drag
그쵸? 그렇게 함으로써 그 대기가 그 drag, 그 끄는 힘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기가, 이 위성을 끄는 힘을 올린다는 겁니다. So that it falls out of orbit.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위성이 자신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쵸? 해결책을, 즉, 이 1번 문장에서 처음 나왔던 해결책을 2번 뒤에 있는 문장, 3번 뒤에 있는 문장으로 계속해서 구체화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However, 그쵸? 그러나 these methods are only useful for large satellites orbiting Earth라고 돼 있고, 자,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부분이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그럼 뒤에서 아마 다시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자, these method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앞에서 1, 2, 3번 제가 번호를 달아줬던 그 메서드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 4번 뒤에 있는 문장도 앞에 있는 문장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균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문 안에서 뭔가 앞뒤 문장 사이의 관계가 충분히 잘 연결돼 있지 않아. 그런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이 방법은요. 오직 유용합니다. 어디에만 유용해요? 커다란 지구 주위를 도는 커다란 위성에만 얘가 유용하게 쓰여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해결책이, 그쵸? 거기에만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다른 이런 커다란 셀라이트이 아닌 데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We just have to wait for them to naturally re-enter Earth's atmosphere 라고 돼 있고, 자, them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삽입할 문장에 뭡니까? 접속 부사도 없고요. 그쵸? 그리고 뭐 지셔도 없다면 지문 안에 있는 지셔를 잘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다?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는? 댐에 대해서는. 그쵸? 근데 이 댐이 가리키는 바가 뭐가 아니야? large satellite이 아니에요. 그쵸? 왜? large satellite은 뭘 하면 되는 거야? 앞에서 나왔던 이 해결책을 쓰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댐은 어떻게 얘들이 자연적으로 지구의 대기로 다시 들어오기를 우린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 해결책이 통하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댐이 가리키는 게 large satellite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야? 얘가 가리키는 게 바로 앞문장에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뭐예요? smaller pieces of debris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there isn't really a way. 자, 여기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픽업, 들어 올리는 거죠. 작은 어떤 debris라고 하게 되면 쉬운 단어로 바꾸면 remains예요. 뭐 잔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페인트라든지 메탈과 같은 잔해들은요 우리가 픽업할 수 없어요. 앞에서는 무슨 뭐 작살도 쓰고 뭐 자석도 쓰고 막 온갖 방법을 썼잖아요. 그치? 근데 큰 애들은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충분하지만 이 작은 애들은 그걸로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였어? 얘를 잘 활용을 했어야 한다. 얘를.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되는 게 바로 몇 번? 5번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요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네요. 오케이. 자, 4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40번은요, 요약문이죠. 자, 요약문인데, 요 유형도 잘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 유형을 접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자, 기본적으로는 대입파악 유형이에요. 주제나 제목이나 주장이나 요지처럼. 그쵸? 대입 파악의 핵심은 뭐야? 지문 내용을 잘 파악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약문도 지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 지문의 내용을 요약문이 잘 요약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빈칸의 내용을 어떻게 앞에 있는 지문 내용에 바탕을 해서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는 풀릴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문제를 맞췄어도요. 그 문제를 1분 안에 맞추는 것과 3분 안에 맞추는 거는 최종적인 결과에서 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하고 거기서 세이브가 된 시간을 좀 어려운 문제 푸는데 쓸 수 있다면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정답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무조건 이 요약문을 풀 때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건 지문에서 요약문으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요약문을 먼저 읽고 지문을 읽으십시오. 맞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뭐야? 요약문만 읽어도요. 이 글의 소재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소재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재를 중심으로 글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까지 알 수 있다니까. 즉 뭐야? 아, 이 글은 A와 B의 대조를 통해서 글이 전개가 되겠구나. 아니면 뭐 X가 원인, Y가 결과. 어떤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글이 전개가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예측을 하고 읽게 되면 지문을 읽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예측이 중요해. 독해를 할 때는. 그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요약문 안에 있는 논리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 두 개가 대조가 되고 있어. 근데 앞에서 A와 B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 A의 속성으로 뭔가가 설명이 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속성이 빈칸인 거잖아. 그럼 요 속성을 보고 바로 답을 낼 수 있는 거지. 지문을 안 보고도. 뭔지 알겠어요? 그쵸? 오케이. 그렇게 된다면 즉 뭐야? 요약문만 읽고도 정답에 근접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치? 아니 선생님 무슨 뭐 이게 사설 모의고사도 아니고 평가원에서 내고 교육청에서 내는 모의고사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있어요. 실제로 수능에서도 그런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그거는 뭐랄까요? 그 문제를 내는 사람이 그 성의가 없어서 그런 어떤 그 뭐야 요약문 안에 요약문만 가지고도 정답에 근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곤혹스러운 거죠.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문이 잘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완벽하게 숨길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런 논리 관계에서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네.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얘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적어도 이게 답이야 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5개 선지 중에 예를 들어 뭐 한 2개로 압축을 한 상태에서 지문을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정말로 비일비재합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약문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지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요약문에서 반드시 출발한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역시나 요약문을 보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the study 라고 지금 돼 있고. 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정보 같지만 연구구나. 연구 실험의 내용이 여기서 중심이 되겠구나. 그럼 연구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의 주제가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연구에 따르면요. The music played in workplaces can lead employe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일터에서 음악을 틀었더니 그쵸? 일터에서 재생이 되는 음악이 얘가 원인이네요. 그쵸? 음악 때문에 그 결과 직원들이 어찌어찌 하게 된다. 그쵸? 인과관계입니다. 그쵸? 음악과 직원들의 상태에 대한 인과관계가 되겠어요. 그쵸? 자, 그럼 왜 그럴까요? because가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순접이에요. 대동소이한 내용이 나오겠죠? The beat of the music이죠. 음악의 비트가요.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쵸? 일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좀 돼 있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쵸? 오케이. 역시나 X와 Y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 인과관계가 이 글의 핵심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머리에 넣어둔 채 지문을 읽게 되면요. 당연히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측이 되니까. 그지? 오케이. 자, 그럼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music is used to mold customer experience and behavior 라고 되어 있고, 자, 음악은요? 그쵸? 소재 나왔죠? 그쵸? 자, 음악은 사용이 됩니다 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자, be used 다음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be used 다음에 to ing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야?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쵸? 해석이 완전 달라져요. 얘는 뭐야? 뭐뭐 이렇게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하다. 이용되다. 자, 그래서 보통은 be used to ing를 쓸 때는 주어가 사람일 거고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치? be used to 부정사 쓸 땐 주어가 사물일 겁니다. something이죠. 그쵸? 뮤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악이 사용이 된대요. 뭐 하는데? mold라고 하게 되면 그쵸? 뭔가를 주조한다는 뜻인데요. 쉬운 단어로 바꾼 create, 만들어낸다. 자, 소비자들의 혹은 고객들의 경험과 고객들의 행동을 만들어내요. 그쵸? 이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어떤 연구가 행해졌대요.
그치? 연구 우리 아까 요약문에서 봤어. 연구가 행해졌는데 자 이때 that은 study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관계 대명사인데 앞에 지금 명사가 없잖아요. 그쵸? study를 수식해 준다. 자 explored what impact it has on employees 라고 돼 있죠. 요걸 살펴봤대요. 그치? 이게 바로 연구 주제야. 즉 이 음악이라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혹은 고객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직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이 글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results from the study indicate that. 자, 이런 표현들 잘 봐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바는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치? 사실상 주제 나온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예고를 해주고 있다고. 알겠죠? 자, participants who listen to rhythmic music이죠. 자, 참가자입니다. 뭘 들은 참가자야? 음악. 리드미컬한 음악을 들은 참가자는요, were inclined to. 자, 이런 성향이 짙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tend to랑 똑같은 거야. 자, 어떤 성향이 있었냐면 cooperate more라고 돼 있죠. 아하, 요거네. 그지? 다시 우리 아까 XY로 봤지. 음악을 X로 봤고요. 음악을 들으면 그 결과로 직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cooperate more죠. 더 협력을 하게 된다라고 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respective of라고 돼 있는데 얘는 뭐랑 똑같은 표현이냐면 regardless of 혹은 independently of 뭐뭐와 상관없이 라는 뜻입니다. 뭐뭐와 독립해서 뭐뭐와 상관없이. 그쵸? 오케이. 맞죠? 자, 그래서 factors. 이런 요소들. 예를 들면 뭐 나이라든지 어떤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뭡니까?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더 협력을 잘 하더라. 지금 비교급이에요. compare to라고 지금 쓰였는데 얘가 than이랑 똑같은 거죠. 자, 누구와 who listen to less rhythmic music이라고 돼 있죠. 상대적으로 덜 리드미컬한 음악을 들은 사람들보다도 더 리드미컬한 음악을 그쵸? 들은 사람들이 더 협력을 잘하더라 라고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지로 한번 가볼까? 자, A번을 봅시다. 그러면 뭘 한다고요? 그치, 나 같으면은 딱 그걸 보자마자 일단 2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B가 맞는지만 빨리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글을 읽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답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고요. 빨리. 그러니까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내가 100% 이해하고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그 정신 자체는 좋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답을 빨리 내는 게 우리한테는 지상 과제란 말이야. 어차피 우리가 본 적 없는 지문이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단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지문을 자꾸 100%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70, 80% 이해하고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그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 연계가 대세인 시대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관점이 중요할 거예요. 자, 볼게요. 자, this positive boost in the participants' willingness to cooperate 이라고 돼 있죠. 자, 이런 긍정적인 부스트입니다. 부스트라고 하게 되면 뭔가 향상이 되는 거야. 쉬운 단어로 바꾸면 increase 정도? 그쵸. 뭘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지는 거죠. 그치.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져요. 그쵸? 그게 was induced입니다. induce라는 건 유도가 된다는 거죠. 자, regardless of. 앞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respective of랑 똑같은 겁니다. regardless of whether they liked the music or not. 그 음악이 내 취향이야. 혹은 내 취향이 아니야. 그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냥 리드미컬한 음악을 들려줬을 때 그것이 직원들의 협력에 도움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when people are in a more positive state of mind, they tend to become more agreeable and creative, while those on the opposite spectrum tend to focus on their individual problems rather than giving attention to solving group problems 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요 사실 해석이 정확히 안 됐어도 대세에 크게 영향을 미친 내용이 아니어서 상관은 없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그 뭡니까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경우에는 더 agreeable, 그렇죠? 뭔가 뭐 더 쾌활하고요, 그렇죠? 더 창의적인 성향이 있었고요. 반면에 어떤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더 골몰을 하고 어떻게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을 하기보다 개인적인 문제에 더 골몰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the rhythm of music has a strong pull on people's behavior. 그쵸? 여기도 나옵니다. 음악의 뭐가요? 리듬이요. 음악의 리듬이 X죠, 그쵸? has a strong pull이죠. 어디에? 그 사람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pull이라는 거는 그냥 쉬운 단어로 바꾸면 effect죠, 뭐. have an effect on 혹은 impact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행동 변화는 아까 우리가 봤죠. cooperation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This is because, 자, 왜 그러냐면요. When people listen to music with a steady pulse죠. 그렇죠? 자, this is because가 나왔어요. 왜냐하면이 나왔는데 인과관계예요. 근데 인과관계라는 거를 너무 원인, 결과 이렇게 그렇게 칼같이 나뉘는 걸로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때도 있지만, 즉 원인과 결과가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야. 그럴 때는 물론 이 두 개가 인과관계라는 게 딱 일치한다. 그러니까 두 개가 내용이 일치한다는 게 잘 와닿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그 인과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인과관계인 경우에는 대체로 대동소이한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 즉 결과를 보고도 원인을 예측한다든지 원인을 보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뭔 말인지 지금 잘 이해 안 되죠?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This is because가 나왔으니까 원인이 나오겠네 라고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대동소이한 내용이 나온다. 순접이다. 그래서 일반화된 내용이 구체화된 내용으로 가거나 구체화된 내용이 일반화된 내용으로 넘어갈 때도 뭐를 많이 써줘요? 인과를 많이 써줍니다. 의외로. 여기서는 지금 얘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For example처럼 This is because가 지금 쓰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인과가 생각보다 이게 까다로워요. 이게 그 접속 부사를 활용하기가. 그래서 원인 결과로만 보지 말라는 거야. 결국엔 내 메시지의 핵심은 순접으로 보고 큰 틀에서 같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일반화에서 구체화로 넘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인과를 쓰고 있는 거야. 자, when people listen to music with a steady pulse라고 돼 있죠. 자,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pulse는 리듬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일정한 리듬 혹은 일정한 비트의 음악을 듣게 되면 they tend to match their actions to the beat.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어디에 그 비트에 맞추게 된다라고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구체화시켜 준 거라니까요. 그렇죠? 자, this translates to. 자, 이게 그래서 결국엔 뭘로 바뀌게 된다? better teamwork. 그렇죠? better teamwork. 이건 아까 뭐랑 똑같은 거? cooperation. 그렇죠? when making decisions,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teamwork이 더 좋아지게 된대요. 왜? everyone is following one tempo.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템포를 따라가고 있어서. 그렇죠? 협력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연구에 따르면요. 음악이 일터에서 연주가 되는 음악이 직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다? 1번 uncomfortable, 불편하게 만든다. 아니죠. distracted, 주의를 분산시킨다. 아닙니다. 자, attentive, 더 집중하게 만든다. 그럴듯하긴 하지만 여기선 협력이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렇죠? indifferent, 무관심하게 만든다. 아니에요. cooperative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협력하게 만드는데 왜 그럴까요? 음악의 비트가 뭘 만들어내? 이를 위한 뭘 만들어낸다? 자, shared rhythm. 그쵸? 아까도 뭐라고 돼 있었죠? follow one tempo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competitive mood, 뭡니까? 경쟁심? 아니고요. disturbing pattern, 어떤 회방을 놓는 그런 패턴 아닙니다. 그쵸? shared rhythm이 맞을 거고요. 하나의 공유된 리듬이고 cooperative니까 답은 몇 번? 2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문 독해로 넘어갈게요. 41, 42번 장문 독해가 있고요. 42, 43, 43이죠. 미안. 43, 44, 45 장문 독해가 있는데 난도로 따지면 당연히 43, 44, 45가 더 낫습니다. 즉 더 쉽기 때문에 무조건 걔를 먼저 푸셔야 돼요.
그죠? 왜? 우리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푼다는 거는 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늘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못 푸는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못 푸는 문제가 정답률이 매우 높은, 그쵸? 나한테 시간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쉬운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뭐예요? 시험지에서 문제가 제시된 대로 문제를 그 순서대로 푸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쉬운 문제 먼저, 즉 43, 44, 45 먼저, 41, 42는 나중에. 그죠? 문제를 푼 순서는 그렇습니다. 자, 41, 42번이 조금 더 문어에 가깝고요. 문어, 옥토퍼스 말고요. 그 뭡니까? 구어 문어라고 할 때, 그쵸? 43, 44, 43에서부터 45번까지가 구어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문장 구조도 조금 더 단순하고요. 문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얘가. 그리고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하나는 주제고요. 하나 제목으로 보통 출제가 되죠. 제목이고 또 하나는 어휘예요. 그래서 우리 대입학 지문 읽어 나갈 때처럼 지문을 통해서 필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 파악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되 중간중간 어휘가 있을 겁니다. 그 어휘가 문맥에 비춰봤을 때 적확하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돼요. 여기서 어떤 대단한 어떤 마술적인 해결책 그런 건 없습니다. 정확히 독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In this day and age라고 돼 있고, 자, 오늘날에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today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it is difficult래요. 그쵸? 이거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부정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상상하기 어렵대요. 뭘 상상하기 어렵다? Imagine our lives without email. 이죠. 그쵸? 어떻게 이메일 없는 삶을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즉, 이메일이 그만큼 우리 삶의 일종의 필수제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쵸? But, 그러나,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내용이 아닌 거야. 우리는 이메일 없이 못 살아요. 이 내용이 아니라고. How often do we consider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se virtual messages?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생각을 합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죠. 환경적인 영향이라는 거는 뭐가? 바로 이러한 virtual message는 당연히 뭘 가리켜? 이메일을 가리킨다. 그쵸? 버추얼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 버추얼 메시지는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두 개가 똑같은 말인데 형식만 달리해서 지금 한 거죠. 자, 이메일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 이게 이 글의 중심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될 거고요. 자, at first glance. 자,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중심 소재였고요. 소재였고 이 중심 소재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주제가 되는 건데, 자, at first glance가 나오는 순간, 그쵸? 처음에 봤을 때는 흘낏 보기에는 이런 거거든요. 그쵸? 이 글은 통념에서 출발하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그 통념을 반박해서 주제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싶은 거구나 하는 필자의 의도를 바로 눈치를 채셨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글은요, 이 장문 독해의 이 지문은 앞부분에 크게 두 문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문단이 대체로 통념을 다루고 있다면 뒷문단은 그걸 반박을 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잘 요약한 게 주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igital messages appear to save resources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디지털 메시지가요. 즉 디지털 메시지는 뭐랑 똑같은 거야? 이메일이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자, 이 이메일이 뭐뭐인 것처럼 보여요 라고 지금 돼 있죠. 뭐 하는 것처럼? save resource인 것처럼 보인다. 자원을 아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거죠. 방향성은 플러스예요. 맞아요? 근데 save가 맞는지 그런지는 우리는 아직 잘 몰라. 뒤에 있는 내용까지 봐야 조금 더 확신할 수 있겠죠. 자, 뭐와 달리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Unlike traditional letters, 그쵸? 전통적인 편지와 달리 no paper or stamps are needed, 그쵸? 이게 똑같은 말이죠. 그죠? 종이나 스탬프 필요 없고요. 그쵸? 우표 필요 없고 nothing has to be packaged or transported. 자, 어떤 것도 포장이 되거나 혹은 운송이 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save resource의 내용이죠. 맞아요? 맞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통념은 뭐야? 이메일 좋아요. 중심 소재는 뭐였어? 이메일이었어. 이메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인데 통념에 따르면 환경에 긍정적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봤지만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잖아. 그러나 예측을 하고 읽으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읽지 말고 제발. 자, 플러스였으면 필자는 긍정적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볼까? 당연히 이메일 나빠올 거야. 이 글의 주제는. 그걸 예측을 하고 보면 글을 읽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정확해질 거라고요. 속도는 빨라지고 정확도는 더 올라갈 거라고. 알겠지? 자, 다음. Many of us tend to assume that. 자, 이런 표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통념이야 라는 걸 말해주는 거지. 그치? 자, 우리들 중 상당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통념 또 나올 거야. 그치? 내용 예측해야 돼. 뭐야? 이메일은 환경에 안 좋아. 요 내용 또 나오겠죠. 미안. 이메일은 환경에 좋아. 요런 내용이 나와야지. 통념이니까. 그치? 자, using email requires little more than the electricity 라고 돼 있죠. 자, little more than은요. 뭐뭐 이상은 아니다. little이 낫의 의미거든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로 봐야 돼? only의 의미로 보면 됩니다. 요것만이면 돼요 라는 거지. 그치? 자, 이메일 사용이요. 이메일 사용이 전기만 있으면 돼 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 전기라는 건 어떤 전기야? used to power our computers. 우리 컴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얼마나 자원을 적겠어. 좋은 거지. 이 얘기죠. 이거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메일 좋아요죠. 맞죠? 그래서 it's easy to overlook이죠. 이 말과 같은 말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이거를 overlook 한다는 건 뭐야? 간과하다, 무시하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invisible energy usage죠. 그쵸? 결국에는 요거면 돼요 라는 말은 이 말과 똑같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간과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맞아요? 요 에너지, 내 컴퓨터, 내 노트북에 전원을 키는데 필요한 전력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어. 이런 거죠. 그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Involved in running the network이죠. 네트워크를 running, 그렇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에너지, 이런 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는 뭐뭐와 관련해서야, 그치? Sending and storing data,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메일을 내 이메일 뭐라고 해야 돼? 그 저장 공간, 그쵸? 그게 뭐 인당 예를 들어 뭐 10기가 정도가 주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게 다 이제 서버가 있는 거죠. 서버가 있고 그걸 사람들한테 10기가씩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건데, 그쵸?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그냥 비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내 컴퓨터 전원만 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 이메일 계정에 어떤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그쵸? 유지하고 또 그걸 확장을 해 나가려면 어떻게 서버가 계속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every single email in every single inbox in the world is stored on a server. 그쵸? 요겁니다. 결국엔 이거야.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라고. 자, 모든 이메일은요. 인박스라고 하게 되면 받은 편지함입니다. 전 세계 인박스에 있는 모든 이메일은요. 어떻게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라는 거죠. The incredible quantity of data.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요. 필요로 합니다. 라는 거죠. 그쵸? 뭘 필요로 하죠? 어마어마한 서버 팜을 필요로 해요. 라고 지금 돼 있죠. 그쵸? 환경에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자, gigantic centers죠. 자, 서버 팜이라는 게 결국에는 뭘까요? 서버 농장인데 직역을 하자면 어마어마한 센터입니다. 그죠? 센터고요. Millions of computers,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있고요. Which store and transmit information, 정보를 저장하기도 하고 전송하기도 한다. 자, these servers consume minimum amounts of energy. 자, 이 글은 뭐야? 여기서부터는 지금 뭐야? 통념에서 반박으로 넘어왔어. 그치? 그래서 이메일 안 좋아, 환경에 안 좋아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어마어마한 어떻게 센터, 서버 센터를 필요로 해. 그리고 이 서버는 에너지를 쥐꼬리만큼 써.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맥락상. 이 서버는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 그래서 환경에 안 좋아. 이런 내용이 돼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미니멈은 맞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양의 어떻게 에너지를 쓴다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massive 같은 걸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24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쓰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계속 순접이란 말이에요. 그쵸? 계속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 에너지 많이 쓰고 또 뭘 필요로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 또 뭘? Countless liters of water. 그쵸? 어마어마한 양의 셀 수 없이 많은 물을 써야 된대요. 혹은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필요하대. 뭘 하기 위해서? For cooling. 그쵸? 컴퓨터가 수백만 대인데 지금. 그치? 수백만 대인데 걔들이 24시간 동안 돌아가려면 어떻게 쿨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쵸? 거기에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요된다. The more messages we send, receive, and store, the more service are needed 라고 돼 있죠. 그쵸? 자, 이렇게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그쵸? 그게 보통은 주제를 함축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제를 그 인과관계 속에 넣은 거거든. 앞에 나온 더 비교급이 원인이 되는 거고요. 뒤에 나온 더 비교급이 결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저장을 하면 할수록 그쵸? 어떻게 더 많은 서버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죠? which means 자 이게 뜻하는 바는요 more energy consumed죠. 오케이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는 뜻이고 and more carbon emission 그쵸? 더 많이 탄소가 배출이 된다는 것이다. 맞죠? 자 clearly 자 분명 자 sending and receiving electronic messages in an environmentally conscious manner is by no means enough to stop climate change. 그렇죠. 이게 결국엔 주제잖아요. 자, 보내고 받는 겁니다. electronic messages니까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in an environmentally conscious manner죠. manner는 way,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식하고 신경을 쓰면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이 by no means 결코 뭐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not이라고 보면 돼 얘는. 그쵸? 결코 충분치 않습니다. 뭐 하기에 충분치 않아요? climate change를 멈추기에 충분치 않아요. 그쵸? 이메일 많이 쓰면 절대로 기후변화 막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but 그러나 자 앞에 있는 내용은 계속 부정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but 뒤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돼야 될까요?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야죠. 맞아요. 앞에가 문제점이었다면 해결책이 나와야죠. 자, with a few careful, mindful changes죠. 그쵸? 몇몇, 그쵸? 아주 주의 깊은 변화들. 그쵸? 사려 깊은 변화들이 있게 되면요. 그쵸? 이게 해결책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방향성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Unnecessary CO2 emissions can easily be avoided죠. 그쵸? 탄소 배출을 쉽게 피할 수 있다. 그쵸? 탄소 배출은 어떤 탄소 배출이야? 불필요한 탄소 배출. 그쵸?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다니까 플러스의 방향성이 맞죠. 그쵸?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바로 어휘 문제의 답은 바로 몇 번이었습니까? C였죠. 미니멈을 massive로 바꾼다. 자, 제목 문제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Recycling makes your life even better 라고 되어 있고 재활용의 장점 전혀 아닙니다. 이 글은 결국엔 뭐야?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였지? 이메일 사용이었어. 이메일 사용. 이메일 사용이 환경에 좋을까요? 요게 이 글의 중심 소재였고요. 그쵸? 좋을 것 같지가 통념이었고요. 실제로는 안 좋아. 이게 주제였습니다. 자, eco-friendly use of email saves the earth. 그쵸? 친환경적으로 이메일을 활용하는 것이 그쵸? 환경을 도와주게 된다. 그쵸? 오케이. 2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자, traditional letters, the bridge between us. 그쵸? 전통적인 편지, 당연히 아니고요. 이메일 서비스, 그럴듯한데요. 자, records of past and present, 과거와 현재의 기록이다. 전혀 아니고요. 소재까지는 괜찮았는데, 그죠? 주제가 전혀 벗어난 거였습니다. Technicians looking for alternative energy. 기술자들은 대안 에너지를 모색한다. 전혀 아니죠. 답이 되는 건 바로 몇 번?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 아까 3번이었죠? 그쵸? C였습니다.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맞죠? 미니멈을 매시브로 바꿔준 게 답이었고요. 자, 마지막 장문 독해 43에서 45까지 볼 텐데 일단 문제 유형으로 따지면요. 순서 유형이 있고요. 순서 유형이 있고 그리고 어휘가 중간중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치 불일치 그쵸? 지칭어 추론이라고 해야 돼. 가만히 있어봐. 그게
다시 43번 문제가 순서고요. 44번 문제가 어휘 맞죠? 지칭어 추론이니까. 마지막이 일치불일치인가요? 그쵸, 맞아요. 일치불일치. 일치불일치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는 결국엔 이 순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맨 앞에 있는 A가 첫 부분이고요. B, C, D에서 어떤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지 B의 첫 문장, C의 첫 문장, D의 첫 문장 읽어보시면 대충 순서가 나오거든요. 그쵸? 순서 문제를 풀 때, 순서 문제를 푸는 순서로 해 나가실 때 중간중간에 he 혹은 she 이런 식의 인칭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동일인입니다.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체크를 해나가시면 되고요. 자, 일치불일치 문제는 그래요. 이게 우리 앞에서 일치불일치 문제 풀었을 때도 지문에서 정보를 준 순서랑 선지의 순서가 일치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지문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그 섞여 있는 지문을 기준으로 해서 선지의 순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시문 맨 앞에 있는 A 부분을 읽고 1번 혹은 2번 선지를 보면서 맞는지 그런지 확인하시고, 그렇죠? 만약에 A에서 뭐 중간 정도로 뭐 B, C, D 가운데 C로 가는 걸 골랐다. 그럼 C를 읽고 중간 선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A번부터 보죠. 자, there once lived a girl named Melanie라고 돼 있죠. 도치가 된 문장이네요. 한때 살았습니다. 누가요? 이런 소녀가 살았어요. 어떤 이름? 멜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옛날에 살았는데요. She wanted to be a ballet dancer죠. 그쵸?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One day, Melanie's mother saw her dancing with the flowery steps and enthusiasm of a ballerina라고 돼 있죠. 자, C라는 우리 흔히 지각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목적어, 목적 보호 형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멜라니의 엄마가 멜라니가 춤을 추는 걸 봤죠. 근데 어떻게 춘 거야? 플로리스라고 하게 되면 결함이 없는 거니까 퍼펙트한 거죠. 완벽한 스텝으로. 그쵸? 그리고 발레리나가 되겠다는 어떤 열정이 넘치는, 그쵸? 열정을 가지고 춤을 추는 거 봤죠. Isn't it strange? Melanie is dancing so well without any formal training 이라고 돼 있죠.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멜라니는 춤을 너무 잘 춰요. formal training, 어떤 공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저렇게 잘 추다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Her mother said, I must get her professional lessons to help her polish her skill 이라고 돼 있죠. 나는 반드시 어떻게 할 거야? 자, get 이라는 동사는요, 이렇게 목적어, 목적보호로 쓸 수도 있고, 지금은 목적어, 목적보호가 아니고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쓴 겁니다. 그쵸? her가 가리키는 건 멜라니죠. 멜라니에게 어떤 전문적인 레슨을 받게 할 거야 라는 거죠. 그쵸? 뭐 하려고? To help her, her가 가리키는 건 멜라니가 되겠고요. Polish her skill. polish는 뭐야? 윤을 내다, 광택을 내다 라는 거죠. 그쵸?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전문적인 레슨을 받게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쵸? 멜라니입니다. 오케이, B를 볼게요. Disappointed, they returned home. Tears rolling down Melanie's cheeks죠. 그쵸?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눈물이 흘리고 있었다.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쵸? 뭔가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 되게 희망적인 거였잖아요. 멜라니한테 어떤 춤의 재능을 발견을 했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해야겠다라는 거였죠. 자, C를 볼게요. Just then, 바로 그때 발레 인스트럭터가 교실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멜라니의 어마어마한 스킬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라는 것이고, 교실이 지금 왜 나오죠? 그렇죠? 클래스룸이 지금 나올 상황이 전혀 아닌데. 오케이. D번. The following day. 자, 다음 날 Melanie accompany라고 하게 되면 누구누구와 동행하다. Go along with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누구누구와 함께 가는 거죠. 엄마와 함께 어디로 간 거예요? Local Dance Institute. 그쵸? 뭐 춤을 가리키는, 그쵸? 댄스 학원 정도가 될까요? 그 지역의 댄스 학원으로 간 겁니다. Upon entering the dance teacher, Mr. Elder 라고 되어 있죠. Upon ing라고 하게 되면요, 뭐뭐 하자마자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upon이 아니라 on을 쓰셔도 됩니다. on ing라고 쓰셔도 돼요. on ing, upon ing, 그쵸? 그 춤선생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자, 댄스 티처인 Mr. Elder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엄마는요 요청을 한 거예요. To admit Melanie to his institute. admit이라고 하게 되면 허락하다 혹은 입학을 혹은 입장을 허락하다라고도 써요. 그래서 admission fee가 그 뭡니까? 그 입장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멜라니가 이 학원에 입학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The teacher asked Melanie to audition이죠. 자, 그래서 그 선생이 요구한 겁니다. 멜라니한테 오디션을 한번 봐라. 그렇죠? 네가 그 입반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이거죠? She was happy and showed him some of her favorite dance steps라고 돼 있죠. she는 멜라니입니다. 그쵸? 지금까지는 계속 그 멜라니가 아닌 게 지금 답이 되는 거지. 멜라니는 기뻤고요. 그래서 그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댄스 스텝을 보여준 거죠. 그쵸? However, he wasn't interested in her dance죠. 그러나 그 선생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 멜라니의 춤에 관심이 없었고요. He was busy with other tasks in the dance room. 그렇죠? 그 댄스룸 안에 다른 업무를 하느라 너무 바빴던 겁니다. You can leave now. 그냥 집에 가세요. The girl is just average. 이 멜라니는요. 그냥 평균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을 뿐이에요. Don't let her waste her time aspiring to be a dancer. aspire to라고 하게 되면 뭔가를 열망하다, 갈망하다 라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시간을 낭비하게 두지 마세요. let 목적어, 목적 보어죠. 그쵸?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를 쓴 거고요. 어떻게 춤꾼이 되겠다고 댄서가 되겠다고 꿈꾸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죠. Melanie and her mother were shocked to hear this.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보통 shock이라고 했을 때는요 부정적인 놀람이고요. surprise가 대체로는 긍정적인 놀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D가 맞죠 지금? 그죠? 앞에 B, C는 아니었으니까요. 오케이, 거기까지 봤고 C를 보니까 갑자기 발레 인스트럭터가 교실 안에 들어왔다. 아니고요. 역시나 B가 맞겠습니다. 실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순서는 A에서 B로 갔다가 B가 아니죠. D죠. D. D로 갔다가 B를 거쳐서 C로 갈 겁니다. 맞죠? 맞죠? 오케이. 자, 실망을 한 거죠. 실망한 채로 그들은 집에 돌아온 거죠. They가 가리키는 건 지금 누구라고 봐야 돼? 멜라니와 멜라니의 엄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분사 구문이고요. rolling down이 분사 구문이고 tears가 의미상 주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눈물이 멜라니의 그렇죠? 뺨 위로 흘러내렸다. With her confidence and ego hurt. 역시나 의미상 주어고요. 의미상 주어고 어떻게? hurt가 지금 PP 형태로 쓰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신감과 자아가 상처를 입은 채로 멜라니는 다시는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she completed her studies죠. she는 역시나 멜라니네요. 자, 멜라니는 학업을 완수하고 학교 선생님이 된 거죠. 자, one day the ballet instructor at her school. 그 학교의 발레 선생님이요. was running late죠. 그렇죠? 늦었습니다. 지각을 했고요. And Melanie was asked to keep an eye on the class죠. 그렇죠? 멜라니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뭘 해달라고? Keep an eye on이라고 하게 되면 주목해달라, 신경 써달라라는 것이죠. 그 반아이들을 좀 관리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So that they wouldn't roam around the school. roam이라고 하게 되면요. 쉬운 단어로 바꾸면 wander. 배회하다 라는 의미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학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 애들 좀 관리해 주세요 라고 좀 얘기를 한 거죠. 자, once inside the ballet room, she couldn't control herself죠. 자, 근데 발레룸에 일단 들어서자. 그녀는 어떻게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She taught the students some steps and kept on dancing for some time죠. 아이들한테 스텝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춤을 추고 있었죠. Unaware of time were the people around her. 그렇죠? Unaware of를 앞에 being이 생략이 됐다고 보셔도 좋고요. 그렇죠? 일종의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unaware of는 인식하지 못한 채로, 모르는 채로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Not knowing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 뭘 모른 채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고요. 그쵸?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던 거죠. She was lost in her own little world of dancing. 그쵸? she는 멜라니가 되겠죠. 멜라니는 lost, 원래 lost가 길을 잃다인데 여기서는 완전 무아지경이 되다라는 의미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신만의 어떤 춤의 세계에서 무아지경 상태가 됐다. 오케이. 맞네요. 그쵸? B까지 본 겁니다. 마지막 C예요. 바로 그때 발레 인스트럭터, 발레 강사가 어떻게 클래스룸, 그쵸? 이 교실로 들어왔고요. What surprise? 아까도 얘기했지만 surprise는 긍정적 의미의 놀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멜라니의 어마어마한 스킬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What a performance! 엄청난 공연이네요. 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The instructor sat with a sparkle in her eyes. 그쵸?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Melanie was embarrassed.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다는 거죠. To see the instructor in front of her. 자기 눈앞에 발레 강사를 보고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한 거죠. Sorry, ma'am, she said. 그래서 멜라니가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For what? The instructor asked죠. 그렇죠? 강사는 아니 뭘 잘못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You are a true ballerina. 당신은 진짜로 발레리나가 되셔야 합니다. 라는 거죠. 되셔야 합니다. 그렇죠? 진정한 발레리나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The instructor invited Melanie to accompany her. 자, her는 누구예요? instructor죠. 그렇죠? D가 답이네요. 어휘 문제 답은. 자, 인스트럭터가 동행한 거죠. 어디에? 발레 트레이닝 센터에 동행을 했고요. Melanie has never stopped dancing since. 그 뒤로는 춤추는 걸 멈추지 않았고 She is a world renowned죠. 그렇죠? world renowned라고 하게 되면 world famous라고 보시면 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 댄서가 됐다라는 거죠.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43번은 우리 A, D, B, C라고 우리가 했죠. 그렇죠? 4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휘는 D가 답이었습니다. D요. 그렇죠? 자, 마지막 45번. 엄마는 멜라니가 발레리나의 열정을 가지고 춤추는 걸 보았다. 맞죠? 멜라니 학생들에게 스텝을 가르쳤다. 맞습니다. 멜라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 댄서이다. 역시 맞고요. 멜라니는 지역 댄스 학원에 엄마와 동행했다. 역시 맞습니다. 그렇죠? 미스터 엘더는 멜라니의 춤에 관심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바로 몇 번?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부까지 해설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험 결과가 자기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험 결과로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걸 출발점 삼아서 앞으로 메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 다 끝났으니까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수능날 분명히 1등급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고생했어요. 안녕.